이쪽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힙한 상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서울의 브루클린, 바로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는 한강에 이어지기까지 물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성동구를 물의 도시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여지는 게 서울숲 트리마제입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항공뷰의 시점도 지금 건물의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형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굉장히 구름지가 많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동구 3표 레미콘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고 하죠. 예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성동구의 세 가지 권역을 권역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쪽 라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을,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성동구에서 제일 핫한 곳이죠. 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아는 대장아파트 말고 저 오감스가 실질적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좋다고 평가한 부동산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오감스에서 1차 서울 지역 분석 컨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들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저의 서울 분석은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마용성 중에 마지막 성을 담당하고 있는 성동구의 지역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동구는 과거에서부터 중공업지대, 공장지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힙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죠. 성동구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브루클린이다, MZ세대의 공간, 그리고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뒷구정동,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동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많은 만큼 성동구는 현재 시대가 바라고 있는 시대 정신이 녹아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성동구를 분석하면서 왜 젊은이들이 성동구로 모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동구 분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항공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성수대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 한강변에 붙어있는 곳답게 성동구 앞면으로는 이렇게 강변북로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과거의 경마장이었고 현재는 서울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공원이죠. 바로 서울숲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항공샷도 2018년 11월에 찍은 항공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3표 공장이 있죠. 현재는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문화공간, 서울의 오페라하우스를 이쪽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항공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장 잔해물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가 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도심에 이렇게 큰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면서 성동구의 주민들은 이 3표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천이 있는데요. 이 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천으로 흐르고 있고 이 지금 흐르고 있는 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는 청계천, 중랑천, 그리고 한강에 이어지기까지 물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성동구를 물의 도시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강 너머에는 바로 강남하고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1962년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측이 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과거에 한양 도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다 성동구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현재 성동구와 광진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다 성동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 지역의 왼쪽에는 다 영등포구로 묶여 있었고요. 지금 위쪽의 성북구도 한양 도성의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성북구라고 불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과거에는 고양도 고양군이었고 김포군, 부천군, 시흥군, 과천은 면이었습니다. 광주군, 양주군이었는데요. 과거에는 다 군과 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다 수도권의 주요 지역답게 다 시로 승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과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울 도심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었다면은 현재는 다 지역구가 분할이 되어서 25개의 지역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여지는 게 서울숲 트리마제입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항공뷰의 시점도 지금 건물의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숲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지금 이 성동구를 대표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영앤리치라고 하죠. 젊은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입점하는 상가나 상권들이 굉장히 다양한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상가들이 상권을 이루어서 젊고 개성 있는 힙한 상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성동구청이 있고 이제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왕십리역은 지금 현재로서도 4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2개의 노선이 더 추가가 돼서 총 6개의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 교통의 중심은 바로 이 왕십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한양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을 보면은 이 한양대학교 인근으로 이제 교육 중심의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왕십리역이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이 인근의 부동산들은 당연히 가치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랑천이 흐르고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과 중랑천이 이쪽에서 만나서 중심에 천이 흐르고 천이 둘러싸여 있는 이 물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현재로서는 2호선이 동대문에서부터 지나와서 성수역을 끝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 청구 쪽에서 시작해서 장안평역을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용산의 한강변을 따라서 들어와서 성동구를 위쪽으로 가로질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인분당선도 강남에서 한강다리를 넘어서 올라와서 성동구를 쭉 위로 가로질러서 이 왕십리역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바로 왼쪽에 용산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이 용산 위쪽으로는 바로 중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구 위쪽에는 바로 종로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로구 오른쪽에는 바로 성북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동구의 위쪽으로는 바로 동대문구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광진구가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동구에서 한강 넘어서는 바로 강남구하고 바로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성동구에 위치한 한강대교는 이 동호대교, 성수대교, 이 영동대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세 곳의 한강대교가 다 강남하고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건너면은 바로 이 압구정동하고 바로 이어지고 있고, 이 영동대교를 건너면은 청담동하고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부촌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성동구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동구도 과거의 중공업 지역, 이 공장지대, 그리고 뭐 달동네, 이러한 것들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방대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 굵직굵직하게 성동구의 3가지 권역을 권역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옥수 금호 쪽 라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십리역 인근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성동구에서 제일 핫한 곳이죠. 성수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 옥수동 금호동, 이 옥수 금호 권역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한번 이 옥수 금호 쪽의 지형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굉장히 구릉지가 많습니다. 이쪽이 매봉산, 응봉산, 뭐 큰매봉, 대연산, 이쪽에는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릉지가 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옥수동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의 달이라는 그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이쪽 옥수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달동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현재는 예전에 그런 달동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높은 집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뽑아보자면은 바로 이 강 건너에는 이 강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에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본가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 건너에 있는 이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하나씩 사주면서 이쪽에 이제 신혼집을 많이 꾸리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자제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쪽 옥수동 같은 경우가 이제 별명이 이제 뒷구정동이라고 합니다. 압구정동, 그리고 뒷구정동. 그만큼 이 압구정동에서 재력을 갖춘 집안의 이제 자제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옥수동 같은 경우에도 한강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유니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뷰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릉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한강뷰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옥수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구릉지 위에다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한다면은 더 개성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구릉지가 약간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대에서는 이러한 구릉지가 과거처럼 크게 부동산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러한 언덕 위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동별로 차등을 둬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호수에서 수려한 뷰가 전망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덕 위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구릉지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동산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레미안 옥수 리버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다 지금 구릉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이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넓은 도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언덕 위에 아파트 위층에서 보여지는 뷰가 굉장히 수려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옥수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뷰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모든 호수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특정 호수에서는 충분히 한강 뷰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왼쪽으로는 바로 용산하고 접하고 있고, 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광화문 업무지구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거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로 이 옥수동의 부동산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강남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강남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집안에서 그 부모님이 옥수동에다 신혼집을 구해주고 싶은 이 부모님의 마음, 플러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구릉지를 올라가시는 게 힘이 들지만 젊으신 분들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보여지는 이런 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구릉지 위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뷰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젊은 층들의 수요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제분들의 마음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서울 도심에 있는 CBD, 그리고 강남권 GBD, 그리고 용산까지 이러한 직주 근접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옥수동 금호동이 현재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왕십리역 권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왕십리역은 5호선, 2호선, 이 수인문당선, 이 경의중앙선, 이 성동구를 지나가는 모든 호선이 이 왕십리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십리역은 성동구의 교통 허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지금 이 4개의 호선이 지나가지만 향후 2개의 호선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GTX 신호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죠.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이쪽 수원, 의왕, 인덕원, 과천, 양재, 삼성역을 지나서 이 왕십리에 오게 되는 거고, 또 왕십리를 지나서 의정부 덕정까지 지나가는 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 신호선 중에서도 이 왕십리가 딱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왕십리하고 삼성역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북선 경전철인데 이 왕십리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상계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상대적으로 지하철이 많이 없어서 교통이 안 좋았던 지역들을 지나가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왕십리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교통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그 주변의 상권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위치한 분들은 이제 약속 장소를 왕십리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뭐 서울 남부권에는 이제 사당역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이 사당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호선이 있고 4호선이 있지만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있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길목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의 과천 쪽으로 빠지든 서울의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사통팔달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 남쪽에서 약속을 잡으시게 되면은 이쪽 사당역에서 많이 약속을 잡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이 왕십리 같은 경우도 사당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허브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사람들의 유동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선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현재로서도 뭐 수인분당선을 타고 밑에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경의중앙선을 타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5호선, 2호선 등 뭐 우측 좌측으로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강북선과 GTX까지 이쪽에 뚫리게 된다면은 왕십리역은 강북권에서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고, 이 인근의 상권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왕십리역 인근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 쪽 라인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의 위상이 높은 성동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이렇게 부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쪽에 이제 영앤 리치라고 하죠. 그러한 뭐 연예인이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성동구 중에서도 이 성수동은 새로운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굉장히 넓은 녹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마장이었지만 이 경마장이 가천으로 옮겨가면서 넓은 공원 부지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갤러리아 포레, 뭐 트리마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바로 이 서울숲과 바로 접하고 있고 이 서울숲 넘어서 한강하고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뷰맛집이라고 소문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부지가 이렇게 있고 이쪽도 추후에 이제 문화 복합 공간으로 한국의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쪽 시멘트 공장 부지가 추후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뚝섬역, 성수역 인근으로는 굉장히 많은 오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3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가산 그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송파구의 문정동, 세 번째가 바로 이 뚝섬 성수동 쪽에 위치한 업무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대기업부터 작은 소기업까지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뚝섬 성수 쪽도 새로운 업무단지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거리비로 대로변을 보자면은 이쪽 지하철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에 대한 투자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열풍이 불었을 때 그 열풍의 중심이 바로 이 성수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IT 관련된 회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수동은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러한 개성 넘치는 상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 대로변과 한 이면 도로까지는 그러한 오피스들이 많이 생겨났다면은 이쪽 한 3면도로 이쪽 안쪽으로는 굉장히 힙하고 MZ세대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거리표로 한번 보자면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목공소가 있는 반면에 이 반대편에는 바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갈 만한 이런 피자집도 생겨났고요.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은 이러한 개성 넘치는 상가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명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성동구에서는 과거에 이런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런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뭐 새로운 상가로 만들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옛날 것을 살리면서 그러한 개성 있는 상가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요즘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이러한 개성 있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벽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도시 재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편에 오피스가 크게 있고 이쪽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힙한 상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서울의 브루클린 바로 성수동입니다. 뭐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뭐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가 1, 2,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당가가 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평당 1억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성동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부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면서 신흥 부촌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래량으로 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이죠. 뭐 옥수동과 뭐 금호동, 왕십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을 갖고 있고 교통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동이 거래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숲 트리마제 바로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에서 말씀드렸던 한남동 재개발 사업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지역이 다 한강에 붙어있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1, 2, 3, 4지구가 다 아파트로 지어진다면 너무나 멋진 아파트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집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1지구 같은 경우 상가주택, 뭐 단독주택이죠. 대지가 20평짜리가 2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대지 면적 43평짜리가 9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단독주택이 아니고 그냥 16평짜리 빌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뭐 성수 3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최소 15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빌라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 시세보다 더 높은 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뭐 추후에 이쪽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가 현재 부동산 지가에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옆에 있는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포레 같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1, 2, 3, 4지구도 추후에 저러한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호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아는 대장 아파트 말고 저 오감스가 실질적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좋다고 평가한 부동산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응봉동의 대림 1차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 지형은 조금 못생겼죠. 아파트 단지가 좀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좋게 봤던 이유는 이 아파트는 과거에 이제 리모델링 정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 중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철회를 하고 재건축 정비 사업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 기사인데 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뭐 응봉 대림 1차 정밀 안전진단 통과해서 재건축에 대한 급물살을 탔다.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D등급을 받는다고 바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D등급을 받고도 재건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고 바로 새 아파트가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이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사람도 10명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아파트 정비 사업이 추진되려면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바뀌는 이런 큰 틀이 바뀐다는 것은 예상을 해보자면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겠죠. 안전진단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실거주하기 좀 어려울 만큼 노후된 아파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전세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바뀌면서 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리모델링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재건축 정비 사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좀 있으면은 뭐 없어질 것 같지만 아직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뭐 재건축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리모델링으로 빠르게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었던 조합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이 조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장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든 어쨌건 이 정도로 큰 틀이 바뀐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잡아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바뀔 만큼 굉장히 큰 틀이 바뀌는 정비사업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전세가에 조금 영향을 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집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잘 찾아보면은 현재 시점에 응봉 대림 1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투자를 원하셨던 분들은 좋은 조건에 투자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면서 현장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열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6년도에 약 38년 정도가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표 레미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레미콘 부지 같은 경우 앞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면은 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근거리에 있죠. 이 응봉교만 지나면 바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자택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이 서울숲하고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갤러리아 폴에 뭐 트리바제 같이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서울숲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림일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의중앙선 이 응봉역하고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초품화, 뭐 중품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앞마당에 위치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의중앙선 뿐만이 아니고 이 뒤쪽에는 이제 5호선 횡단역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580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돌아서 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도보권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은 5호선 횡단역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성동구 산표 레미콘 부지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한다고 하죠. 예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공터로 남아있었던 부지를 과학문화 미래관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40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얼마 전 기사로는 1만 명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뭐 공연장을 이제 조성한다고 하고요. 성동구에서는 그만큼 이 산표 부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산표 레미콘 공장 부지에 굉장히 대규모의 문화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 1차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정보를 보자면은 이제 855세대입니다. 총 10개 동이고 15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좀 높습니다. 208%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년 10월 23일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38년 정도가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용적률이 208%이기 때문에 좀 사업성이 조금 애매하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8%이지만 30평대 이상을 중대형 평수라고 본다면은 31평이 360세대, 그리고 40평이 270세대, 그리고 44평이 150세대입니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면적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용적률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조금 넓은 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1평이고 31평 같은 경우에는 13평, 40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7평, 44평이 19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중층 아파트 치고 준수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40평대 아파트는 없고 10평대, 20평대 아파트들이 질비한 소형 평수의 호수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재개발하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왔겠죠. 하지만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작은 면적의 매매 호가는 11억에서 이제 12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거래로 보자면은 뭐 10억 5천에도 거래가 됐었고, 보통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균 그래프보다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높은 거래가 있다면은 특수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거래 시세로 보지는 않는데요. 어째 최저 실거래가 6억 5천에도 찍혔지만 평범한 그래프 대비 굉장히 낮게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9억 초반에서 10억 초반에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매 효과로는 이제 11억에서부터 이제 12억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동구에 대한 지역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성동구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다른 지역 분석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성동구를 포함해서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성동구 지역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앞으로의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디테일한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